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서 중요 정책 현안과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동대문 한 평짜리 노점상에서 연매출 6,500억 원의 회사를 일궈내신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름이 블랙야크. 예. 뭐 유명한 회사 이름인데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블랙야크란 이름 예. 어떤 동물입니까? 그 야크라는 동물은 히말라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야크는 고산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3,000m 이상에서만 생활하는 동물인데 네. 그런 고산 지역에 사람들이 사는데 네. 사람들이 이 야크에 의해서 뭐 농사도 짓고 네. 물건도 운반하고 네. 또 이 털이라든지 이런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해 주면서 네. 인간에 의해서 사는 네. 그런 야크가 블랙야크입니다. 블랙야크 이제 기업명 앞에 예. BYN 예. 이라는 영어 이니셜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그렇습니다. BYN은 또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블랙야크만 브랜드 겸 그 회사 상호 CI였는데 네. 저희들이 미국에도 이제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미국에도? 있고 네. 예, 독일에 유럽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회사명이 맞지 않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뜻있는 앞에 뭐 네. 회사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 BY였는데 일반인들은 BY니까 블랙야크 앞에 이니셜하고 그렇죠. N자는 네트워크 아니냐. 네트워킹. 뭐 그것도 맞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깊은 뜻은 그게 아니고 네.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베이스 캠프를 잘 구축해야 성공한다. 히말라야 원정 갈 때도 베이스 캠프를 구축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당신의 삶의 베이스 캠프가 그렇습니다. 바로 블랙야크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블랙야크 옷을 입으면 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예. 블랙야크 동대문 한 평짜리 매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매출이 6,500억입니까? 뭐 예, 6,500원 네. 뭐 넘을 때도 있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진 적도 있는데 네. 저희들은 뭐 매출에 뭐 국한되는 건 아니고 네. 이 블랙야크가 글로벌 브랜드로서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 예, 이 산에 갔든 뭐 야외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탑 브랜드로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 아닙니까? 아니, 지금 글로벌 브랜드다. 그럼 몇 개 나라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까? 27개 나라에 약 한 매장 수는 한 800개 매장 정도. 매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빼고. 대한민국 해외에서? 빼면 중국입니다. 아, 중국. 예, 중국의 그러면 성장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중국이 혹시 뭐 해외 전체 매출이 한 50%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그렇게 되진 않고요. 예. 중국에서 블랙야크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 사람들이 블랙야크에 대해서 아주 선호도가 좋습니다. 예, 블랙야크 서식지가 티벳이거든요. 아, 티벳. 예, 티벳은 중국령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자기들의 그 어떤 그 가까운 자기들과 그런- 관계가 되는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운남성이나 그 티벳이나 사천성 가면은 야크 동상이 많습니다. 야, 야크 동상. 예, 예, 예. 자, 그런데 50년 전에는 예. 회장님 동대문 한 평짜리 매장에서 시작됐어요? 예. 그때 당시에 회장님 이 블랙야크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한 평도 너무 과분한 거죠. 한 평이라는 건 근거고 네. 그 앞에 도로를 침범해서 음, 그 좌판 거의 갈아갖고- 좌판성.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접 물건을 만들었습니까? 그럼요. 음.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산을 좋아해서 네. 한라산을 열심히 다녔고 그 후에 이제 음. 서울에 온 이유는 제주도는 한라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서울은 왜 그리 산이 많으냐. 아. 제주도 서울 사람들이 그렇죠. 제주 오면 서울 가면 도봉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청계산도 그렇죠. 산이 굉장히 많은 인왕산도 거예요. 있고 수락산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군수 물자를 불화해서 네네네. 수선해서 팔았거든요. 네. 미군 배낭을 저도 지고 다니는데 너무 등이 아프는 거예요. 네. 이걸
면도칼로 딱 뜯어서 예, 동대문 종합시장 가서 이제 원단을 사다가 네. 길바닥에서 그려갖고 네. 우선은 아주머니한테 꼬매달라 하니까 꼬매주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걸 지고 다니면서 네. 불 건 또 쑤셔놓고 네. 그래가 멋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산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야, 그 배낭이 멋있다. 하나 사다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돈 주라. 하면 받아다가 난 또 길바닥에 그려서 이제 꼬매다 주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뭐 직업이 없으니까 네. 아, 이걸 직업하면 어떻게 되냐 해서 한 평짜리를 얻고 미싱 하나 이제 구입해서 네네. 중국 구입해서 아주머니 한 분 앉히고 네. 수선은 아주머니. 네네네. 나는 이제 디자인했죠. 그러니까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게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예, 군 장비를 뜯어갖고 네. 그 모방해갖고 만들기죠. 아, 그게 그렇군요. 국산 장비 1호입니다. 그게 잘 팔렸습니까? 아, 그럼요. 뭐 기능성도 뛰어났을 것이고. 그때는 기능성은 사실 뭐 검토 대상은 안 됐습니다. 회장님이 이 직접 산 사나이니까 예. 누구보다도 제품의 어떤 뭐 효용성일까 이런 걸 잘 아니까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테스트가 제가 직접 했으니까. 회장님 원래 고향은 제주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있죠? 중문관광단지. 예, 거기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주도인데 예. 어떤 계기로 이 무트로 올라오셔서 이 아웃도어 사업에 뛰어드신 거예요?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갖고 일하다가 네.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을 때예요. 그렇죠. 예. 그 아침 출근하면 네. 밤 11시까지 일을 해요. 어허. 그 뭐 근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통행 금지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서울에 산이 많다는데 이 산이나 한번 구경해보고 와서 일하는 게 어떠냐. 아. 그래서 서울 온 거예요. 장비를 만들어서 산에 다니다 보니까 제주도 가는 걸 잊어먹었어요. 아. 휴가가 다 끝나버리고 네.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배낭을 만들어서 몇 개 팔 때는 잘 팔렸어요. 네. 잘 팔렸는데 제가 욕심을 내서 우리 이모님이 계셨는데 네. 이모님한테 그때 30만 원을 빌려갖고 당시에 30만 원. 예, 컸어요. 네. 그래서 배낭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때 한 80개 정도 만들었는데 80개. 네. 그때는 한 평 얻기 전인데 도로에 딱 깔아놓고 이 산에 다니던 지인들 다 초청했어요. 네. 초청이라는 게 뭐 요즘 전화 있으면 전화하든지 하지만 그때 전화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산에 다니면서 이제 메모지 주고 야, 내 여기 오픈하니까 와라. 오픈이 뭐냐면 길바닥에 네. 신문지 깔아놨는데 80장이 1시간에 다 팔리더라고. 야, 배낭 좋다. 그렇군요. 내일 줄게 돈 내일. 네네. 다 내일이야. 어. 그래도 왜냐면 그때는 카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단말기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만 줘야 되잖아요. 네. 현금 그렇게 갖고 다닐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부 내일 주겠다고 갖고 가는데 1시간 만에 다 팔리는데 내일은 지금까지 있더라고. 그렇죠. 한 사람 가져온 사람이 내일은 없어. 내일이네. 돈 한 사람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야, 그래서 좀 그러네요. 30만 원에 내가 부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 시간도 없지만 우리 이모님한테 30만 원 갚아야 될 돈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모님한테 이실직고 했죠. 네, 그래야죠. 다 해서 다 날렸는데 돈도 없고 하니 이모네 이모님도 그때 장사하셨는데 회사에 내가 일을 해서 네. 30만 원 월급으로 다 깐 다음에 내가 제주도 가겠다. 네. 이렇게 해서 거기 입사하게 됐어요. 아. 그 입사했는데 잠이 안 오는 게 30만 원이 이 방천장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 3천만 원 될까요? 한 6천만 원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잠도 안 오고 미치겠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 이모부한테 네. SOS 쳐갖고 네. 돈을 좀 빌려갖고 한 평짜리를 얻어서 음. 재도전한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어려움을 한 평짜리로 재도전했는데 어떻게 극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라는 방법론은 없고 그 첫 번째 교육이 절대 내일 준다는 말은 믿지 말자. 네. 어, 현찰 박치기 안 하면 안 한다. 돈 안 받으면 네. 절대 물건을 주지 말라. 그렇죠. 만직지도 못하게 하자. 네. 이게 철학이고. 실패해서 교훈 얻었네. 예, 네. 두 번째는 고객 물건 구입해가는 사람이 다 그래도 산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진실성을 놓치지 말자. 진실성. 예,
한 번 오는 사람들이 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네. 품질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네. 이 두 가지만큼 꼭 지키자. 네. 그래서 신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한 평짜리에서 6,500억 매출의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결정적인 성장의 계기?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는데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미래의 예측,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전, 그리고 실천. 아무리 말로만 좋은 얘기 해봐야 실천 안 하면은 의미가 없죠. 근데 축적돼서 성장을 차근차근 했겠지만 어떤 비약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 우리나라가 에베레스트 초동한 고상돈이 있잖아요. 네. 77년도 9월 15일 날 했어요. 아, 그 고상돈 그 대원이 그 제주도 친구죠. 그렇군요. 예. 네. 에베레스트 대한민국 초동했는데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네. 카프레이드 했어요. 아, 카프레이드. 그럼요. 국민적 영웅이었네요. 그럼요. 오. 그러면서 그냥 엄청난 그때 사회 이슈가 돼갖고 그렇군요. 대학에 산악부가 왕창색했어요. 그때는 배낭 모양만 있으면 다 팔렸어요. 그때 뭐 진짜 빵꾸 난 것도 다 사갈 정도였으니까요. 블랙야크가 코로나19가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근데 그 첫 해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첫 해는 뭐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그 고뇌가 깊었고 여기에 대한 처음 당하는 그런 어떤 그 시련이기 때문에 네. 뭐 산에 갈 여유가 좀 없죠. 그래서 네. 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이제 또 마스크도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사람 접촉도 안 되고 네. 뭐 커피숍도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활동하다가 그 계속 제약을 주니까 여기에 어떤 느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자연과 더불어 밖으로 가자는 그런 그 욕구가 터져 나왔고 특히나 이 젊은 애들 20대들이 밖으로 나가는 20대 그런 젊은 성향이 층.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좀 역신장하다는 게 반등해갖고 네. 매출이 늘기 시작했죠. 혹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던 네. 어떤 회장님의 사업적인 감각 네. 내지는 뭐 능력 이런 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92년도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생기면서 국립공원에 취사 및 야행 금지를 내렸어요. 네. 그 전에는 야영 금지. 장비를 팔았거든요. 텐트 네. 치고 심랑에서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 게 네. 낙이라 말이죠.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네요. 미치죠. 그 장비 업체가 그때 뭐 한 80%가 줄도 서냈겠네요. 문 닫았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히말라야 원정도 갔다 왔고 네. 그때부터 히말라야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제가 산에도 패션 시대가 온다. 이래서 광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패션 시대가 왔죠. 그래서 네. 아웃도어가 붐을 일어나서 네. IMF 때도 지속적으로 등산 쪽에는 장비는 비록 안 나갔지만은 네. 패션 아웃도어는 좀 성장을 했죠. 요즘 우리가 리사이클 생수병 있잖아요. 네네네. 생수병 갖고 옷을 만드는데 생수병으로 옷을 만듭니까? 생수병이 폴리에스테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옥수수실이라든지 옥수수실. 뭐 이런 다양한 그 섬유를 배합해서 네. 만들면 아주 시원도 하고 겨울에는 따뜻도 하고 이런 기능성을 저희들이 개발해 만드는데 그럼 이제 블랙야크만의 특수한 기술이 있겠고 또 특허권이 있겠네요. 물론이죠. 네, 물론.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그런 기능성 제품이 전체 매출의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들은 거의 기능성입니다. 그렇군요. 뭐 일반적인 섬유 소재는 한 10% 네. 정도밖에 안 되죠. 회장님께서는 지구촌 환경 보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은 이제 세계적인 환경 기업의 대열에 이 블랙야크가 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구촌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아시다시피 기업인에서도 산에 다니는 네. 산도 이제 고산 등반을 많이 했는데 제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히말라야 가면은 자연이 아름답고 환경의 변화를 못 느꼈는데 네. 2000년대 들어서니까 뭐 빙벽이 중간에서 뚝 쩔어서 내려가고 말이죠. 아. 빙하가 그냥 없던 빙하가 물이 생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구 온난화다 이런 네. 생각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네. 히말라야 청소를 하자. 네. 거기서부터 이제 환경 쪽으로 제가 시작했고 또 2006년도쯤 됐는데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가 그 볼더링 대회를 국제 대회를 했어요. 그때 오후 3시에 개회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개회식을 못 했어요. 네. 외국 선수들 뭐 유럽이나 미국 선수들 와서 그냥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황사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 이게 발상지가 내몽고 쿠부치 사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무 심기 운동하고 이 환경 운동이라는 게 과거는 환경 운동가와 기업이 어떻게 상반된 의견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네. 이제는 환경운동과 기업이 이제는 공존의 세계가 와야 된다. 네. 왜냐하면 환경운동도 좀 투자해야 되는 네.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아까 네. 말씀 올렸지만 네. 플라스틱을 강화하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기업과 이제 공존의 시대가 왔다. 특히나 우리 기업이 아웃도어하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운동은 뛰어들 수 없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히말라야 그 산들 보면은 거기에 뭐 한국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유럽을 진출해서 독일 미넨에 있는 익스포라는 큰 박람회가 있는데 네. 여기에 끝나면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다 좋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네. 딱 한마디 기분 나쁜 얘기를 들어요. 네. 야, 히말라야 쓰레기가 많은데 한국 쓰레기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 음식이 쓰레기를 많이 내는 조리 방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서 등반하다가 이 남으면 네. 갖고 와줘야 되는데 네. 이걸 이 얼음 파서 묻어고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얼음이 녹으니까 네. 이제 바람에 막 불려서 온 천지가 한국 비닐류가 날아다니니까 한국 쓰레기화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블랙야크 같은 경우 생수 페트병으로 옷을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게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이걸 녹여서 실을 짜서 네. 원단을 만들어서 이제 옷을 만듭니다. 네. 전체 제품 중에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한 8%가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연말까지 32%까지 만들고요. 네. 내년까지는 막 50% 가까이 아, 50%.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구축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패션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분리수거한 거를 모집해다가 네. 이 뻐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크기로 갈아서 뻐개 네. 놓으면 그 세척해서 이 침을 마는 회사로 이제 옮깁니다. 네. 침이 빵글빵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이거를 이제 그 실자는 회사로 가서 이걸 녹이면서 실을 쭉쭉 뽑으면 네. 실이 그 원단을 또 짜죠. 거기에 연구해서 기능성을 집어넣어서 소재를 만들면 그걸 또 저희들 베트남 공장으로 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재활용 시스템은 결국은 이 페트병 각 가정에서 나올 텐데 그게 수거가 돼가지고 블랙야크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려면 아무래도 정부라든지 네. 또 민간단체에서도 협조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들하고 많이 협조를 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네.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돼요. 네. 법적으로. 그 지방자치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소비자는 국민들은 이거를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네.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야
소비가 이루어져야 네. 선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 쓰레기도 줄고 또 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경제적인 효과도 나오고 네. 이렇게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재활용 시스템이 결국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려면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에서의 도움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회장님 입장에서 좀 절실히 도움이 요구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전기 자동차도 살 때 50%나 40% 정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런 제도로 이 그 폐쇄기를 구입할 때는 네. 정부 지원금을 준다든지 네. 이런 제도가 앞으로 음흠. 저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와 네. 또 하나는 이 일반 소비도 중요하지만 네. 정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군 피복이라든지 네. 경찰 피복이라든지 네. 이런 공직 사회에서 소비되는 네. 이런 거를 이런 그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그런 이 플라스틱 재활용도 한국 플라스틱 재활용이라야지 네. 플라스틱 재활용 걸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오죠? 작년 재작년에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국에 들어온 게 한 7,200톤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요? 금액으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전체 소비량의 한 60%. 전체 소비량의 60%. 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그게 왜 들어오냐면 가격이 좀 쌉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꼭 이익만 기업이 추구해야 되느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갖습니다. 뭐 이익이 없더라도 설사 지금 당장 일부 손해가 오더라도 네. 기업이 이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최근에 고향인 제주도에 야크 마을을 무려 1,000억 원 들여서 설립을 하셨죠? 예. 이 야크 마을 어떤 마을이에요? 농어촌 휴양단지입니다. 네. 예, 글자 그대로 쉬면서 놀면서 농어촌에 대한 그런 어떤 자연과 풍경에서 생활하면서 쉬어보자. 네. 그게 야크 마을을 왜 했냐면 야크라는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을 위해서 생존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야크 같이 인간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야크 마을에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야크 마을 예. 만의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자연 그대로 보존해 있습니다.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 사회에 다 환원합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제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고향에 가서 돈 벌면 욕 먹어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람이 기업을 하게 되고 기업이 돈을 버는 그 돈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 돼요. 네. 돈이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 파서 묻어서 가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의 역할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네. 역할이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거다. 결국은 뭐 사회에 환원하는 예. 그런 건데요. 그게 또 선순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보니까 제주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회 공헌하는 게 아니고 예. 히말라야 네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 계시죠? 예. 어떤 일이십니까? 네팔에 한 5년 전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지진, 뭐 네네. 엄청난 큰 지진이 네. 나서 전 국민이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죠. 저희들이 많이 이제 동참을 했는데 네. 제가 직접 가보니까 눈으로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서 네. 한 부락을 이제 복원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초, 중, 고 등학교까지 복원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료 시설이 부족한 거를 좀 보충해주고 네. 또 요즘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커피나무를 심는다든지 네. 닭 키우는 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자문해주면서 네팔 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도 많이 육성하고 예, 있죠? 장학생도 육성하고 있죠. 몇 년째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오직 못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시작은요? 언제?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군요. 자, 이번에는 회장님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회장님이 원래는 유명한 산악인이셨다면서요? 예, 뭐 유명한 산악인들이랑 같이 또 뭐 예, 등반도 하시고 예. 제일 같이 또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8,000m 14개 봉우리가 다 등반한 친구가 이제 7분인데 네. 7분 중에 3명을 같이 했어요. 누구시죠? 요즘 저보다도 더 유명한 이제 엄원길 대장은 제가 79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나서 네. 오늘날까지 같이 친분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계 여성 최초 히말라야 14개 봉우리 가는 오은선 씨하고도 제가 같이 등반했고, 근래에 이제 14년 완동한 김미곤 대장. 네. 이 친구도 저하고 우리 회사에 후원해줬고 같이 등반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회장님 자체가 그냥 유명한 산악인이셔서 얼굴도 그냥 산의 기운이 넘치시고. 네. 저는 유명한 산악인은 아니고 네. 제가 도와주는 친구들이 유명한 산악인이 됐습니다. 네. 예. 자, 기업 50년 인생을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서 예. 강태선 회장의 성공 비결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태선 니크로 블랙야크다. 블랙야크만은 못하더라도 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야크와 가까운 생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릴 때마다 히말라야를 가서 고산 등반을 합니다. 고산 등반하면서 산소 부족한 데서 블랙야크가 사는 것만큼 나도 고통받아 봤느냐 이런 걸 비교하면서 기업에 접목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이 나약한 점을 재직질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늘 매사에 최선을 다한 것이 성공 비결이다. 그럼 위기를 당할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위기가 오면 뭐 정면 돌파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오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되는 부분이 1%라든 2% 있을 거 아니냐. 네. 그걸 찾아내라. 호황과 불황이 뭐예요? 60% 안 되고 40%는 잘 된다 이거지. 불황이라도. 네. 그러면 40% 쪽에 열 서면 불황이라는 걸 잊어먹을 수도 있다. 네. 아무리 호황이라도 불황은 있거든요. 네.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네. 잘 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네. 그게 1%가 되든 뭐 5%든 그 방법을 추구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정면 승부를 걸어라. 이것 때문에 조금 후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불굴의 투지, 네.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시우행입니다. 호랭이 눈같이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을 하라. 네. 예, 그리고 제가 제가 아이디어 낸 건 아니지만은 베트남 그 전쟁 영웅이 그 책을 쓴 걸 내가 이거 보니까 다르게 싸우라. 남과 똑같이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은 안 된다는 얘기는 들어가고 된다는 얘기만 나올 것이다. 그런 회장님 같은 마인드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청년들에게 회장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글쎄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불만만 가지면은 되는 게 없어요. 네. 되는 쪽을 생각해. 내가 취업이 안 된다. 왜 안 되지? 난 눈높이가 높아서 안 되나? 내가 비록 대학 나왔지만 취업을 하려면 고졸짜리라도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하면은 취업 안 될 일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결혼도 그렇습니다. 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게 제일 정답이겠죠.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사글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처음부터 한 발짝부터 시작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구를 100% 놓고 그 욕구에 맞추려고 하면은 되는 게 잘 없으리라 생각해요. 내가 100을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70부터 아니면 80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도전한다면 뭔가 시작해서 가야 더 갈 길이 보이는 거지. 시작도 안 해놓고 그 자리에서
간다 가야 되는데 막 길이 없다 뭐 이런 생각만 하면 네. 앞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 등반에서 얘기하는 건 길이 끝나는 시점에서 등반은 시작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반은 길이 없는 거죠. 네. 등반이 길이 끝나는 시점에서 등반을 시작하니까 길이 있기를 바라면 안 된다. 네. 길이 끝나는, 우리 어렵지만 길이 끝나는, 길이 없는 데를 길을 만들면서 등반하는 이런 생각만 갖는다면 젊은 친구들의 꿈이 새롭게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 듭니다. 길을 따라 가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네. 네. 정말 꼭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말씀 같고요. 네. 네. 강태선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배정호의 파워피플 한 평짜리 노점상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내시고 세계적인 환경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님을 모시고 그의 성공 비결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